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물리 11강 2점 수능 테스트 바로 전자기장에 관한 내용들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10강이죠. 그 전자기장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팁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거니까 혹시 그 이론 강의를 안 보고 건너뛴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선생님 문제풀이 하는 방법 그거 꼭 한번 좀 숙지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용하기 바라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점전화 AB에 의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성향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A를 보면 나오죠? 그럼 플러스고 B는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고 A가 더 양이 많죠? 그러니까 A가 더 큰 겁니다. 이게 지금 전화가 다르니까 관통하는 부분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렇죠? 자, A는 음전하다 잘못됐죠? 요거 양전화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전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겠죠? 전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2번 바로 넘어갈게요. 그림같이 점전의 ABC가 각각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제로 D라고 해서 간격은 지금 동일하네요. 에 고정되어 있다. ABC의 전하력은 플러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E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1, 2로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기준에서는요. A가 지금 플러스니까 여기 B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당길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또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길 건데 거리는 똑같은데 전해량 2배니까 2배 정도 당기, 2배 당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 합성하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의 방향이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 되겠고요. X는 제로에서 A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되는데 이 제로에서요. A와 C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장에 대한 가장 기본은 뭐라 할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플러스 1짜리예요. 플러스 1쿨롱짜리. 그럼 여기 플러스 1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선생님 플러스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는요. A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C는요. 얘를 2배만큼 또 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지금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다르게 형성되는 거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잘 체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이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뭐죠 이게? 여기구나. A에 작용하는 거랑 C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AC만 보는 게 아니고 B도 여기 껴있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C하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C가 영향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Q하고 EQ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리가 ER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R 해가지고 A하고 C 즉 Q하고 EQ짜리가 하는 거랑 C 입장에서는 G가 EQ고 그 다음에 A가 Q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거리도 똑같고 이 전하량을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은 똑같아요. 즉 A 입장에서 C, 그 다음 C 입장에서 A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색깔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A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지. 요 B만 고려하면 되고 C 입장에서도 B만 고려하면 돼. 서로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그건 A 입장에서 D만큼 떨어진 데에서 B인데요. Q하고 마이너스 Q죠. 지금 이건 크기만 물어보기 때문에 방향 신경 쓰지 말고. 근데 C는요. EQ하고 Q니까 G가 어떻든 더 크지만 요거 서로 주고받은 힘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한 영향이 더 이제 C가 더 크기 때문에 C가 더 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C 지들끼리는 같고 A, B하고 B, C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A, B보다는 B와 C 사이가 크기 때문에 C가 더 힘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 작용한 전기의 크기는 C에 작용한 전기의 크기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아야 되죠. C가 더 커야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점자나 AB를 고정시켜 놓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Q에서의 전기장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균형점이 나왔어요. 그 균형점이 Q라는 거. 여기입니다. 우선은 얘네들 내부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전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요 B에 가까운 데서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구라고 생각하면 얘가 달, 얘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얘가 실력자예요. 얘가 훨씬 더 전하량이 큰 애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를 보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기억부터 보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띈다. 그렇죠?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점이 같은 종류의 전하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P와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P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가 균형점이었는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균형점이었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전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라고 보면 돼. 근데 일로 끌고 갔어. 그럼 실력자 쪽으로 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P점에서는. 그럼 R점을 볼게요. R점을 보게 되면 요로 나왔죠. 얘도 플러스라서 얘 이렇게 미는데 얘 실력자도 이렇게 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향 자체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형성됩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든 같은 전에가 얘들이 마이너스라고 해보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전기장 여기다 옮겨놨어. 그럼 어떻게 돼? 실력자한테 갔으니까 실력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죠? 이거는 플러스짜리인데 지금 전기장이니까 마이너스 있는 쪽으로 왔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얘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B도 당기고 실력자도 당기고 해서 결과적으로 방향은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서로 같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X축에 고정된 점전화 AB가 만드는 전기장을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전기력선으로 나타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전기력선이 많으니까 얘가 전하량이 큰 애죠. 전기가 큰 애입니다. 얘가 실력자라는 얘기고 B가 원점 5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주어졌습니다. X축상의 점 P에서 A까지의 거리, P에서 A, 그 다음에 A에서 O까지 거리, 그 다음에 O에서 B까지 거리는 모두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얘가 실력자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위치했을 때는 이 B에 대한 영향이 클 텐데 얘가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짜리가. 그럼 얘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우선 B는 음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음전하는 거 바로 체크되죠? 자,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됐다? 여기 부분인데 잘 봐봐요. 이게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라면 어떻게 된다? 관통하는 애가 생겨야 된다니까? 그게 없잖아. 그렇죠? 관통하는 애가 없어. 그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된다? 아,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선생님 전기력선 한번 그려보라 그랬잖아. 그려보면 알아요. 딱 관통하는 애가 있으면 다른 전하고 그다음 관통하는 애가 없으면 이거 저기 같은 전하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일자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1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나 플러스 x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겠고, 자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같다. 얘 전항 얘 전항 곱한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 A 입장에서 자기 곱하고 그 다음에 B 곱하고 떨어진 거리나 B 입장에서 자기 곱하고 A 곱하고 떨어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체구고요. AB에 의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나는 도체구 BC에 의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다는 크기가 같은 A와 C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그 다음에 떼어내는 고정한 것을 나타낸 거라고 돼 있어요. 자, 다해서 AC에 대한 전기장을 전기력선을 나타내봐라 이렇게 된 내용인데 우선 AB 보게 되면 우선은 A 들어가고 있고 B는 지금 나오고 있죠. 중간에 연결되는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봐서는 다른 전하고 그러니까 A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고 털수 그러니까 전기력선 수가 얘가 많으니까 A가 더 큰 거고요. 얘네들은 가운데 비어 있죠. 같은 전화입니다. 다 나오고 있죠.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역시 B가 더 여기서는 선이 많으니까 B가 큰 겁니다. AC를 비교하는 건데 B는 동일한 애들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B보다 A가 크고 그 다음에 B보다 C가 작으니까 요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고 C는 플러스인데 A가 더 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얘네들을 접촉시켰다 그랬으니까 이게 뜨거운 물, 찬물 섞으면 못 된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물. 얘가 더 많은데 플러스하고 결합되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뜰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를 띄면서 전기력선 그려놓은 거 보게 되면 여기 5번 되겠죠. 5번. 얘네들은 이제 지금 같은 전화를 띄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 다 틀린 거고, 틀린 거고 여기서는 여기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찬물, 더운 물 섞으면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이 미지근한 물 되는 거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6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체 주위에 고정시켜 놓은 대전되지 않은 물체 A, B의 전화 분포를 무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는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 이건 그림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전자들이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도체가 되겠고 그다음 B는 이렇게 유전분국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 요게 이제 절연체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유도돼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유도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전체가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죠. 대전체는 음전하로 대전돼 있다는데 플러스로 대전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잘못됐고 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데 A가 좋죠.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디귿 보면 대전체를 치우면 자, 요 녀석이 없어졌어요. 그럼 A, B 사이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대전체 치우게 되면 얘네들은 쿨하게 다시 중성으로 돌아오겠죠. 중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중성 되겠고 얘네들은 조금 유지가 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중성이 될 거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래요.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데에서 놓게 된다면 서로 순간적으로 미는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7번 볼게요. 그린 가나는 각각 대전되지 않은 도체고 PQ를 절연된 실에 매달고 음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각각 대전되지 않은 대전 서울 대전 대구 막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물체 AB에 가까이 했을 때 PQ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PA에 접촉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B에 접촉하였다가 떨어져 밀려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들이 여기로 밀려서 이렇게 유도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유도되냐면 플러스가 유도되고 마이너스가 유도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들이 완전히 도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여기로 이동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있는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런 상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떨어진 거를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더 쉬운데 얘가 이제 부도체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 유도가 됐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유도됐어요. 얘 중성인 상황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요 사이에 플러스가 유도되고 마이너스가 유도되는 순간 요 마이너스 때문에 이 마이너스들이 징그럽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여기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작다. 이렇게 이동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순간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접촉을. 아시겠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당기는 힘 때문에 접촉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얘가 도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서 잘 봐요. 중요한 포인트가 요게 마이너스들이 일로 이동한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여기에 정신 팔려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하고 얘네들은 꽉 여기에 잡혀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랑 접촉된 요 부분만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로 대전된 애랑 똑같은 거야. 요 부분은. 마이너스만 많고 여기는 중성이야. 근데 마이너스 많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두 개 남고 마이너스 두 개가 여기로 이동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두 개가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B는 원래 마이너스 4개짜리 이렇게 있는 애였는데 접촉되는 순간 여긴 중성이었거든요. 얘네들이 뜨거운 물 찬물에서 미지근 물 되는 것처럼 마이너스 두 개 균형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 없어지고 마이너스 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벌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둘만 남고 이쪽에 마이너스 둘.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이 녀석들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가에서 A는 유전분극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요 A가 뭐죠? 좀 지워야 되겠어. 뭔지 모르겠어. 안 보여. A가 요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A가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전자가 이동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요 녀석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유전분극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B는 절연체라 되어 있는데 B는 요 녀석이겠죠? 얘는 전자가 직접 이동해서 지금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튕겨 나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연체가 아니고 도체가 돼야 되겠죠.
그냥 디귿. 나에서 Q는 양전을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음전화 갖는 거 선생님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 양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정답으로 보면 되죠. 됐죠? 좋습니다. 자, 8번 바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균일하지 않는 전기장 영역에 대전되어 있지 않은 도체구 A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대전되지 않은 도체구 B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선은 전기력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선들, 이런 선들.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A, FB라고 할 때 A의 표면점 A에 유도된 전하의 종류와 그 다음에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하는데, 우선 여기 이렇게 전기력선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이거 전기력선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큰 게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플러스이고 왼쪽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들이 유도가 될 거고,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를 좀. 이쪽에는 마이너스들이 유도가 될 거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 앞쪽에는 이렇게 플러스가 유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A쪽에는 마이너스 음전화가 유도가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작용하는 힘을 보게 되면 여기는 전기력선이 지금 오밀조밀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기력선이 쉽게 말하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기력이 세요. 그래서 힘을 이쪽으로 받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힘을 이제 받는 거고, 얘는요 균일한 전기장이잖아요. 그럼 얘도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아까 요거 그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균일한 자기장의 특징, 전기장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죠. 근데 얘가 도체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에 반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유도되고 플러스가 유도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균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도가 되면서, 여기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뭘 그리냐면 요 내부 안에서, 왜 안 돼? 요 내부 안에서 요 전기장 그러면 항상 요 B 내부 안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러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외부 전기장에 대해서 이 내부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변하지 않으면 똑같아질 때까지 만들어져요. 되겠죠? 그래서 이게 힘을 받지 않는 힘의 합력 상태가 돼버립니다. 얘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하고 또 여기서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다 보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기는데,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힘을 안 받죠. 아시겠죠? 예, 요런 차이. 그래서 이게 정전기 차폐가 바로 요거거든요. 정전기 차폐 원리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보게 되면 전기력의 크기는 가가 더 크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요거죠, 요거. A가 더 크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9번 문제 이어서 가볼게요.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이제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철가루가 동심원 모형으로 배열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얘가 자석됐기 때문이에요. 점 PQ는 각각 Y축, X축 3의 점이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골라라. 철가루는 자기화되어 있다. 자석에 반응하니까. 철가루가 철이기 때문에 붙어요.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얘 자석에 의해서 철가루도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기화가 됐고 그래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석과 자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P를 보죠.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엄지 꽂고 나머지 네 손가락 돌려주면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P 방향에서는 요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너무 지저분하게 그랬지만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방향 맞는 내용 되겠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 멀고 얘가 가깝잖아요. P가 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단순하죠? 자, 10번 문제 계속 이어갈게요. 그림은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B가 X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AB에는 각각 플러스 Y방향, 마이너스 Y방향으로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여기는 아래쪽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P에서 이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A부터 볼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엄지 갖다 주고 맞춰주면 이 부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A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박히고요. 요 O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도 해볼게요. Q 지점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되기 때문에 여기도 박혀야 돼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박혀야 되는데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A에 의해서는 이렇게 살짝 박힌다. 아니, 살짝 또. 아니, 저걸 좀 크게 그리자. 요걸 크게. 요거 이렇게 박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살짝 박힌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죠? B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엄지를 꽂고 나머지 이렇게 그럼 아래를 가리키면서 돌리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B에 의해서 여기는 가까운 데는 크게 박히고 여기에서는 크게 나오고 저기 멀리 있는 곳에서는 약하게 박히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P에서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둘 다 박히죠. 그래서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O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었는데 세게 나오고 살짝 박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게 나오고 살짝 박히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 서로 나오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 맞고. 디귿.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는요. 센 거 두 개 박히고 있고요. Q는 하나 세게 나오지만 하나는 작게 이게 지금 박히고 있으니까 얘들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P가 더 커야 됩니다.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맞는 내용. 정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계속 이어갈게요. 그림 가는 종이면에 고정된 도선, 원형 도선 A에 세기가 I0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냈다. 자, 요거 봐봐요. 이거를 엄지를 요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그냥 이걸 네 손가락으로 하라 그랬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엄지가 어떻게 된다? 박히는 방향으로 이 지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P점은 A의 중심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B의 중심을 A의 중심과 일치시켜서 이렇게 도선 하나를 넓게 하나 더 만들었다는 얘기죠.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가나의 P에서 전류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보세요. 요게 이렇게 박히고 있었죠. 이해갑니까? 근데 그럼 똑같은 이 박히는 거랑 크기랑 똑같은 원래 이제 기존에 박히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크기로 나오는 애가 있으면 얘들이 상쇄가 돼서 0이 되죠. 그럼 이거는 지금 P에서의 지금 여기 P 여기 P 지금 가에서 P 나에서 P에서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 세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애에서 조금만이라도 보강이 되지만 이건 더 커져 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게 아니지. 즉 방법은 뭐냐면 얘가 잠깐 이 박히는 애에 대해서 정확히 두 배만큼 튀어나와야 돼. 그럼 얘네들이 상쇄돼서 0이 되지만 얘가 튀어나오는데 크기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아지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요 I0라는 거보다는 어떻게 되냐? 두 배 이상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지. 물론 이거 여기서는 왜 두 배 이상이 되냐면 거리도 멀잖아. 응? 요 지금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요만큼이지만 얘는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 배보다 더 큰 그런 전류가 흘러야 되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은 요렇게. 그래야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가 이제 두 개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원래 하나 있던 놈하고 상쇄하고 얘랑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가에서 P에서 가의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아니고 박히는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 방향이에요. 그 다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그래서 맞는 내용. 니은 맞고 디귿.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보다는 당연히 커야 된다. 그렇죠? EI0보다 더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의 수직으로 그러니까 도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요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여러분 눈앞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앞으로 이렇게 단면을 보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AC는 각각 X축상의 마이너스 D점의 위치, 그 다음에 플러스 2D점의 위치, B는 Y축상의 D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거리 같고 여기는 2배 떨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원점 5에서 ABC 흐르는 전류에는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여기서요,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잘 보세요. A에 대해서는 지금 이 원점에서 우리가 정의하면 얘가 원형을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C점도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내려가던가 올라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오로지 수평 방향으로만 있다는 얘기는 A하고 C하고 만들어 놓은 자기장이 상쇄돼서 제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5점이라는 게 A하고 C 상황에서는 얘가 뭐야? 균형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균형점이 내부에 있으니까 A하고 C는 어떤 전화? 같은 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운 쪽이 뭐가 돼요? 여기가 달이 되고 여기 먼 쪽이 태양이 되니까 이쪽 C쪽이 더 훨씬 전화량이 큰 녀석 A하고 C를 비교해 보면 얘네들은 같은 전화이면서 C가 더 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상쇄시키고 난 다음에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된다는 건 B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선 B에서는 수면 이게 수직 위로 이게 화면 쪽으로 여러분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C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해서 C가 크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정답은 니은. 근데 여러분 되게 까다로운 문제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선생님 이론 수업 바로 전 시간이었죠. 그 수업에 대한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10초, 20초짜리 컷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그림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종이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A, 그 다음에 IB로 지금 전류 세기가 나와 있지는 않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점 PQR은요, AB로 있는 X축상의 점이고요. Q와 R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P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봐봐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Q하고 이 R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Q점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A에 대한 영향과 B에 대한 영향이 크지만 Q점은 뭐에 가까워요? B에 가깝죠. 이 B에 가깝기 때문에 거리상 특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B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B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B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엄지를 여러분 얼굴에 가리키고 돌려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쵸? 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또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B가 우세하는데 쭉 가다서 거리가 멀어지면 얘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니까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A가 실력자라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게 실력자라는 얘기고 또 하나 그래서 얘가 이제 A에 의해서 요 녀석은 이 A에 의한 효과기 때문에 여기가 X라고 알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는 중간쯤에는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가다 내려가는 중간쯤에는 균형점이 외부에 A와 B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랑 반대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X라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실력자 A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P점에서는 당연히 뭐 요 A에 대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엄지를 요 A에다 꽂은 다음에 돌리면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P 쪽에서는 요 A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문제 통해서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들어가잖아요. 그쵸? 우리가 구해놨고요. 전류의 세기는 얘가 더 커요. A가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 A가 더 세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R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P하고 R이죠. P하고 R. P하고 R인데 지금 실력자에 가까이 있는 애가 이게 효과가 세겠지. 멀리 있는 것보다. 그쵸? 그래서 P에서가 R에서부터 크다. 이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앞서 문제도,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기본 원칙, 선생님 말씀드렸던 팁만 딱 적용하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물체 ABC를 분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각각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안티자성체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 이건 안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반자성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느냐, 이건 강자성체가 되겠고, 그것도 이도저도 아닌 거는 상자성체가 되게 돼요. 남은 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A는 반자성체다. 맞고요. B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이 유지가 돼야지 그게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뭐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뭐 저장해놓고 나서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휘발성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내용 되고, C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C와 자석 사이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안티자성체만 결과적으로 이 자기화에,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정렬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밀어내는 거지.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인력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부 자기장 없애주면 얘는 그냥 자석의 성질을 바로 잃어버리는 거고 얘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정리하세요. 그렇죠? 자, 15번. 하면 돼. 아까 답이 뭐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되겠고요. 15번 보겠습니다. 근인, 가와 나는 각각 자기화되지 않는 물체 AB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실에 연결된 AB가 기울어져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N극인데 밀려났잖아요. 어떻든. 여기 이제 기준을 여기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얘는 끌어당겼으니까 여기 N극이 있으니까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되겠네요. 됐죠? 이건 뭐 아직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몰라. 어떻든 문제야.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그렇잖아,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 그 다음에 B는 오른쪽 표면 B.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 N극이죠. N극으로 자기돼 있다. 맞는 내용 되겠고. B는 반자성체라. 근데 지금 안티가 아니잖아. 지금 달라붙고 있으니까. 인력 작용하니까. 반자성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에, 자, 봐봐요. 이게 막 정신없이 배열이 막 무질서하죠. A의 원자 자석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나는 A를 자기장의 방향이 X축과 나란한 균일한 자기장. 그러니까 뭐 이런 쪽은 아니고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몰라. 어쨌든 이런 나란한 균일한 자기장에 넣어서 자기화를 시켰더니, 자, 다는 나에서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이걸 제거했을 때, 이 녀석을 제거했을 때 A의 원자 자석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특징이 뭐냐면 배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 틀어지죠. 이게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얘는 A는 뭐냐면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보면 진하게 된 표시한 게 N극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원자 자석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열한 거예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지금 균일한 자기장은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뭐야 지금? 응? 얘네들이 요게 N극이잖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잖아.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여기가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 여기다 그릴게요. 똑같은 건데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여기가 N극 되고 여기 S극 됐죠. 그럼 여기가 S극이 되고 여기가 N극이 돼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가 S극 되고 여기가 N극이라는 거는 여기 쉽게 말하면 이쪽이 S극이고 반대편은 N극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N극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 S극 같다고 해보자고. 그럼 S극 자석이면 반대편은 N극 자석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뭐야? N극에서 S극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 바로 요겁니다. 자,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이 그 자기력선을 표현할 때 N에서 S면은 나오죠.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요. 이건 맞다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내부로 보면 S에서 N으로 돼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부로 봤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유지되려면 내부는 반대로 돼야 돼. 똑같이 건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야.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이건 외부 회로에서 이런데 내부로 보면 이걸 유지시키려면 이 흐름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내부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나가는 걸 그리라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물질의 자성은 원전의 전자궤도의 운동과 전자궤도 운동, 전하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이 자성에 대한 건, 자석에 대한 건, 그 다음에 스핀에 의한 거,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A는 강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고 지금 이게, 그렇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 막대 A와 이게 강자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화되지 않은 상자성 막대 B의 중간에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를 놓았을 때 실에 연결된 AB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 PQ는 솔레노이드의 중심 축상의 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류 방향이 주어져 있잖아요. 플러스에서. 그럼 이렇게 전류 방향을 반드시 이 솔레노이드에 잘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오른손 네 손가락을 요거 이렇게 감싸주면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감싸야 되겠지? 그럼 오른손이니까 엄지가 여기로 나온단 말이야.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 엄지가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 되고요. 여기가 S극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얘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요게 나란한, 요 방향과 나란한 자기장 방향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선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버릴게, 길게. 이 솔레노이가 만든 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강자성체는 나란하게 배열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상자성체도 나란하게 배열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NS니까 강자성체 그러니까 반자성체는 안티니까 여기 N이면은 여기가 N이 생겨야 되는데 얘는 안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 S 생기고 N 되잖아. 선생님 근데 여기 N에서 나와서 했어. 선생님 앞서서 그 얘기 잘했네. 앞서서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요 내부잖아. 그러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게 맞다니까. 똑같은 얘기하니까 요 NS로 하는 거나 요 화살표를 맞춰주는 거랑 똑같아. 얘도 그러면 상대성인데 얘랑 나란하게 돼야 돼. 안티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 S 대신에 여기는 S와 이게 대응하는 게 N이 와야 되고 여기는 S가 오게 되겠지. 그래서 S에서 N이지만 여기 나와서 들어가는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내부 자기장 방향하고 요걸 조금 여러분 혼동해서 그런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여기 내부 나오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쥐약인 부분을 항상 이렇게 건드는 거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Q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도 N에서 나와서 S인데 얘도 똑같지. 내부라 그랬으니까 이걸 연속시켜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전기력선, 자기력선. 그래서 S에서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Q, P에서 Q가 아니지. 그치? 여기 보면 Q에서 P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D는 A와 B 사이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A와 B 사이를 보게 되면 여기 S극이죠. 여기 S극이고 여기 B의 앞부분은 N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얘가 있어도 이 부분에 A와 B 사이, A, B를 물어본 거니까 얘 신경 안 쓰고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SN이니까 당기는 자기력 작용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D은 스위치를 열고 난 후 그럼 얘는 더 이상 자석 아니라고.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잘 봐요. A는 요게 꺼지면 자석이 아니라도 이거 유지해야 하네. NS. 자, 여기다가 좀 다시 쓸게요. NS라는 자석 유지해야 하네. 유지한다고. 얘가 없어져도. 근데 B는 얘 때문에 지금 NS라는 자석이었는데 얘가 사라졌지. 사라졌다고?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사라져. 그쵸? 그럼 얘네들이 반응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뭐가 있어? 다시 또 자석이 있지. 여기 S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다시 자기화가 되는 거야. N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냐?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열고 난 후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B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 어떻든 A, B가 서로 작용하는 힘은 서로 주고받는 힘은 이제 작용 반작용이 되니까 똑같은 힘이니까 얘가 끌어당기는 것에 따른 얘가 버티는 힘이나 그 다음에 이제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잖아. 그걸 버티는 힘이랑 똑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없어졌을 때도 자기력을 유지하는 거는 얘가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강자성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화가 됐다는 거. 요거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 좀 체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크다는 잘못됐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18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만히 놓은 막대 자석이 저항이 연결된 솔레노이드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다 한다. 점 PQ는 중심축상의 지점을 이렇게 두 점 찍어놨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골라라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이것도 한번 상황을 한번 보죠. 우선 n이 오죠. 그럼 오지마 해야 된다고. 그럼 자석 오는 거 막기 위해서는 자석밖에 없어. 그럼 지가 자석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순간적으로 n극이 생기고 그럼 반대편은 s극이 됩니다. 그쵸? 이게 전반전 상황이에요. 들어올 때. 그럼 오른손 엄지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요거 이제 코일 잘해야 돼. 요렇게 요걸 따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전류 방향은 A에서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나가죠. 나갈 땐 빨간색으로 할게요. S가 가니까 가지마. 이 자석을 다시 가지 말게 잡아당기는 건 자석밖에 없어. 그럼 얘가 자석돼야 돼. 그럼 여기가 N극, S극 자석이 돼야 돼. 오른손 엄지를 이건 어떻게 그려야 돼? 오른손 엄지. 이렇게 그리네. 이렇게 그리면서 오른손 엄지를 여기다 꽂아줘야 되겠지. 아, 참 그림 한번 예술이다. 이게 뭐니 도대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유도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요거 실수 많이 하니까 그냥 한 번에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부터. 막대 자석이 P에 가까워지는 동안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자기 선속은 증가하지. 왜냐하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석이 가까워지니까.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한번 그림으로 이해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까? N극이니까. 자, N극은 자기력이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요게 갖다가 요게 가까워지면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요 선이 들어오는 선이 많아지는 거거든. 이해가요? 컵을 내가 쉽게 말해서 샤워기가 있어. 샤워기에다 컵을 이렇게 받았어. 다 받지. 가까워지면 이만큼 받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받아. 근데 이 상태에서 자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석 가만히 있고 내가 컵을 밑으로 치는 거랑 똑같잖아. 샤워기는 그대로 두고 컵을 이렇게 했다고 해봐. 어떻게 돼? 세 개밖에 못 들어온다니까. 나머지 세 개는 빠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여기 있는 자기력 선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강해진다. 그걸 뭐냐면 자기력선이 자석이 세다고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오히려 초등학교가 더 잘하는 거야. 괜히 무슨 자기력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석이 더 세져요. 왜? 가까워지니까요. 이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는 건 자석이 세져요. 그 얘기야. 그래서 P에 가까워지면 자석 세진다. 맞는 내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자, Q니까는 요 지점이죠. 그러면 아까 이거 뭘로 그린 거? 후반전으로 나타내는 요거 빨간색으로 그린 거니까 B에서 A로 흐르는 거. B 저항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예,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렇죠? 막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가 서로 반대. 자, 여러분들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뭐랑 헷갈려서 그러냐면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였죠. 전반전, 후반전. 근데 봐봐요. 전반전 때 오지마는 이쪽 방향으로 힘주는 거예요. 오지마. 후반전 때 가지마도 이쪽 방향으로 힘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항상 전류의 방향이 반대된다는 것 때문에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힘의 방향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브레이크잖아. 저기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그 자이로 드롭 있잖아. 그 물리적인 그 브레이크로만 하다 보면 그거 다 마찰돼 가지고 날아가서 진짜 재수 없으면 그거 그냥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 자기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코일 감아놓고 거기 자석 떨어뜨리게 되면 오지마 가지마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작용을 해서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만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 힘은 같은 방향으로 브레이크 방향으로 항상 작용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방해한다고 보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그럼 마이크에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그림같이 소리가 마이크에 입력되면 진동판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동판에 코일이 담겨 있고 여기 자석이거든. 그럼 코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효과가 일어나게 여기 전류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때마다 이 진동하면서 그 세기에 따라서 이 진동 정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막 세지면은 이거 많이 넣었다 뺐다 빠르게 넣었다 뺐다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나와.
그럼 그 전류가 세면 소리가 커지는 거고, 우리가 스피커로, 그러니까 앰프로 연결했을 때 그걸 증폭을 많이 시켜서 잔잔하게 얘기하면 달달달달 떠니까 전류가 적게 나온다고. 그죠? 그런 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구자석 속에서 진동하면서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결과적으로 진동해 가지고 저기 전류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유도한다. 전류. 항상 전류를 유도한다 그래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한다. 맞는 내용 되겠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는데 넣었다 뺐다 하니까 전류 방향은 계속 바뀌죠. 앞서 봤던 문제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 요거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진동판이 A 방향으로 이동할 때, 진동판이 A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건 사실은 코일이 있었을 때 자석을 이제 빼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코일에는 A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는데, 쉽게 말하면 진동판이 여기로 나가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가지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냥 자석 입장에서 코일이 오지마 가지마 하는 거랑 똑같아. 코일 입장에서 자석이 오지마 가지마나, 자석 입장에서 코일이 오지마 가지마 똑같지. 그러니까 코일이 일로 나가니까 자석은 가지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코일에는 A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A와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체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인데, 그림은 경사면에서 내려온 자석이 수평면의 원형 도선의 AB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는 걸 나타낸 것이다. 점 PQR은 중심축상의 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옳은 거 골라라고 했는데, 문제 보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 한번 체크해 볼게요. N이 오죠? 코일이 보기엔 뭐예요? N 오니까 오지마. 그쵸? 자석을 막기 위해서는 자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석만 막을 수 있어서 지가 자석돼야 돼. 그럼 N극을 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부분이 N극, 이 부분이 S극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요게 N극 S극이 되려면 여기 엄지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 그림이 좀 이 입체적이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후반전을 보게 되면 얘가 통과해서 S가 가죠. 그럼 S 가지마, 오지마, N 오지마, S 가지마. 그럼 여기가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되겠죠? 마찬가지로 전반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Q점에 갔을 때 N, 그 다음에 이거 뭐 할 필요 없네. 얘랑 똑같네. 얘랑 똑같아. 그냥 요거랑 똑같잖아. B도. 이건 할 필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크다. P에서 R로 잡아요. P에서 R로 지나갈 때 P는 우선 빠르게 오다가 이거 오지마 하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가지마 하죠. 브레이크 잡았어. 여기서 B도 오지마 하죠. 가지마 하죠.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보다는 속도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고 또 한번 이중으로 밟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석을 넣다 뺐다를 빠르게 하면은 전류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느리게 오기 때문에 그 변화율이 적잖아요. 그렇죠? 자기선속의 변화율. 이게 멋있게 표현한 거고, 여기는 빠르게 넣다 뺐다 하는 거고, 여기는 천천히 넣다 뺐다 하니까 전류 적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P점이 크죠. 그래서 이거 기억 맞는 내용 되겠고, 자석이 Q를 지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A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B를 여기서 중심에서 보게 되면 얘가 나가죠. 그러니까 후반전을 보면 돼. 아까 여기서 N이 여기 지금 N극이 생겨서 S 못 가게 하는 거, 가지마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고, B 입장에서 보면 N극이 들어오죠. 여기서 전반전에 해당하는데 N극이 오니까 이제 여기서 N극이 생겨서 오지마를 하는 거예요. N극, S극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맞죠?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엄지를 여기 오른쪽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꺾어주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엄지를 요 N극으로 보게 되면 방향이 반대니까 당연히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유도 전류 방향도.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이니까. 그래서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서로 같다. 네, 요거 잘못된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속력은 R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라는데, R하고 Q를 비교해보면 Q가 더 빠르죠. 계속 브레이크 밟는 거라서. 그래서 R에서가 Q가 더 커야 되니까 Q보다 작다. 맞는 내용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아니지,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좀 스피디하게 풀었는데 딱 요 정도로 풀어야 돼요. 이 단원 문제들은.
간단하죠? 예. 3점짜리 문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3점도 어렵지 않아요. 이 기본 패턴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는 정말 짧게 그리고 다 맞출 수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